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물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심장의 역반응, 즉 심장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심장의 역반응, 즉 심장의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를 뜻하는 용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LOAEL 있고요. 2번에 NOAEL, 그리고 3번에 ODP, 4번에 GWP.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최저 농도입니다. 심장의 역반응이 나타나는 최저 농도. 여기서 최저가 뜻하는 것이 자, 로이스트입니다. 로이스트. 그래서 이 앞글자 L이 들어가 있는 LOAEL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어요? N. 대문자 N이 있죠? 이 N이 노입니다. 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 농도를 이제 NOAEL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OD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구 온난화, 이거는 자외선. 그죠? ODP 같은 경우는 오존 파괴 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GWP가 지구 온난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LOAE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옥외 출하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보시면, 자, 여기 옥외죠, 옥외 출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옥내 출하 시기가 있고 옥외 출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옥외기 때문에 바깥에 실외라는 얘기죠. 옥외 출하 시기인데 여기는 이제 보기를 딱 읽어 보시면 이게 옥내인지 옥외인지 잘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1번 보실게요. 천장 속, 벽 속 등에서 발염 착화할 때 보세요. 천장 속이죠. 벽 속이죠. 이것은 옥외가 아니고 옥내가죠. 옥내 출하 시기. 그럼 2번. 자, 창이나 출입구 등에 발염 착화할 때 창이나 출입구 이거는 외부와 접해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이나 출입구 등에 발염 착화할 때가 이제 옥외 출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옥의 구조에는 천장면에 발염 착화할 때 천장면이기 때문에 옥내죠. 옥내. 그리고 4번에 불연 벽체나 불연 천장인 경우 실내의 그 뒷면에 발염 착화할 때 나와 있죠. 실내. 그렇기 때문에 옥외 출하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꽃의 색상 중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자, 색상별로 온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온도를 정확히 몰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온도가 높다, 가장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자, 이걸 아시면 돼요. 색상이 밝은 색상일수록 자, 온도는 높습니다. 색상이 밝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보기 중에서 딱 보면은 어떤 색깔이 더 제일 밝은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암적색, 적색, 휘백색, 휘적색. 자, 3번은 백색이고 나머지는 적색이죠? 백색이 어때요? 백색이. 적색보다 더 밝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휘백색이 이제 가장 온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밝은 색상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의 휘백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밀폐용기 속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가열하여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여기 문제에서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진다. 서로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다. 이걸 무슨 온도라고 해요? 바로 이것을 임계 온도라고 하죠. 임계 온도. 뭐 같아지는 압력은 임계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임계 온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임계점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임계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그 임계점을 넘으면 이 액체와 기체는 점점 구분이 안 되고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됩니다. 정답은 임계점이 되고요. 표준 비점 같은 경우는 1기압 상태에서 어떠한 물질이 끓는 점을 표준 비점이라고 하고요. 그 3중점 온도는 뭐겠어요? 3중점. 고체, 액체, 기체가 동적인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온도, 그 점을 바로 3중점 온도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의 바로 임계점 또는 임계 온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로판가스의 공기 중 폭발 범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소가 가능한 농도입니다. 농도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프로판가스 같은 경우는 폭발 하한계가 한 2.1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폭발 상한계,
상한계가 9.5 정도 되죠. 그래서 프로판가스의 폭발 범위는 보기 1번에 2.1에서 9.5 볼륨 퍼센트가 바로 프로판가스의 폭발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사이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사이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바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유독가스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화탄소를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독성가스인 바로 포스겐, 포스겐 독성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포스겐 같은 경우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바로 화학 무기로서 쓰였던 신경계 독성 물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화탄소를 화재 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유독가스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번에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만 사이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사이화탄소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바로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공기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포스겐 같은 증기 비중이 5.3,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증기 비중이 작다? 이거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에 유독가스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였을 때 방호구역 내에서 산소 농도가 18 볼륨 퍼센트가 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자, 계산 문제죠. 바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물어본 건데 이것은 산소의 농도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 CO2의 농도는 이 공식입니다. 공식 암기하시면 돼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입니다. 산소의 농도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100분율 100을 곱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방호 구역 내에 산소의 농도가 18 볼륨 퍼센트래요. 18 볼륨 퍼센트. 그래서 21분의 21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농도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대략적으로 14.29 나옵니다. 14.29 볼륨 퍼센트인데 보기 중에서 14.29에 근접한 정답은 4번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보기는 이제 피난 대책의 이제 원칙에 대한 내용인데 1번에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어때요? 피난 경로는 간단해야 된다. 맞는 거죠? 피난 경로가 복잡하면 이제 피난할 때, 대피할 때 혼잡할 수가 있겠죠? 복잡하면. 그렇기 때문에 피난 경로는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1번은 맞는 설명이죠. 2번,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보다 이동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이거는 반대가 됐습니다. 이동식 설비보다 고정식 설비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고정식 설비에는 뭐가 있어요? 계단이나 비상구. 계단과 비상구는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고정식 설비고요. 이제 이동식 설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피난용 로프나 사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동식 설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동식 설비보다는 바로 고정식 설비가 더 좋다라는 거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원시적인 가장 간단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에 두 방향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한쪽에 피난 통로가 막혀도 다른 쪽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방향 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중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중합 반응에 의한 발화, 2번 과전류에 의한 발화, 3번 누전에 의한 발화, 4번 단락에 의한 발화. 보기 중에서 이게 전기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전기와 좀 관련이 없는 게 답이 되겠죠. 보시면 중합 반응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내용보다 화학적 내용에 가깝죠. 화학.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이제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가 없고요. 이제 과전류 또는 과부하죠. 과전류, 누전, 단락 같은 경우는 바로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1번의 중합 반응 같은 경우는 전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액체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면 어떤 물질이 발생하는가?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자, 탄화수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완전 연소했을 때, 시켰을 때, 자, 생성되는 물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완전 연소 생성물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물이죠, 물.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바로 대표적인 완전 연소 생성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인 거죠. 이산화탄소와 물인 겁니다. 물. 자, 그리고 이제 보기 1번에 이제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소 생성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연소했다는 것은 산소와 어떠한 가연물이 만나서 반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산소는 생성물이 아니고요. 반응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 중에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연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불완전. 예, 불완전 연소했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거예요. 예,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기는 물질은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4종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칼륨과 무엇이 화합된 분말인가? 자, 이것은 이제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대한 문제인데, 자, 분말 같은 경우는 제1종부터 4종까지 4가지의 분말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제1인산암모늄이 나왔어요. 자, 제1인산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3종 분말이죠. 제3종 분말의 주성분이 되는 겁니다. 3종. 자, 그래서 2번의 요소. 바로 이 요소가 제4종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이제 화합물로서 그게 바로 주성분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타인산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주성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의 요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목재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목재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달되는 그러한 진행 과정을 찾는 거예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죠. 무염착화, 발염착화, 발화, 최성기. 이 순서인데, 자, 일단 무염착화라고 하는 것은, 자, 가연물에 어떠한 점화원이 됐을 때, 점화원을 가했을 때, 그때 이제 불꽃 없이, 무염이라고 하는 게 불꽃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꽃 없이 어떠한 가열로 인해서 열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의 단계가 바로 무염착화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불꽃을 내면서 발화하겠죠? 그게 바로 발염착화입니다. 불꽃을 발한다고요. 발염착화. 그런 다음에 발화. 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성기는 확대가 되면서 바로 극도로 화재가 가장 격렬하게 화재가 일어나는 단계가 바로 최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재 건축물의 화재 진행 과정은 무염착화, 발염착화, 그 다음 발화, 최성기 이러한 단계로 화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전기 부도체이며 소화 후 장비의 오손 우려가 낮기 때문에 전기실이나 통신실 등의 소화 설비로 적합한 것은, 자, 지금 장소를 잘 보세요. 장소. 전기실이나 통신실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전기 설비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전기 설비에는 물을 뿌리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왜냐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보기에서 이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스프링클러는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시설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도 물을 뿌리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실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3번에 이 포소화 설비는 이러한 전기 설비보다는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포소화 설비를 바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 포가 이렇게 전기실에 있는 그 장비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이런 전자 장비가 이렇게 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포 소화 설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부도체인 것은 4번에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유화재 시 주수에 의한 소화가 부적당한 이유는, 자, 경유화재, 그러니까 유류죠, 유류. 경유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경유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자, 경유입니다, 경유. 자, 경유의 비중이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0.82에서 0.88 정도가 돼요. 비중이. 그러면 이 비중이 0.82에서 0.88이라고 하는 거는 물보다 비중이 작죠. 물의 비중이 1이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다라는 것은, 자, 경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요. 그러면 비중 자체가 경유의 비중이 작다는 거는 더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떠다닌다는 얘기는 연소면이 확대가 돼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유 화재 시에 물을 뿌릴 수 없는 이유는, 자,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 물 위에 떠서 화재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류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보시면 물과 반응해서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예, 유독가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유의 연소열로 인하여 산소가 방출된다? 산소 방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유가 연소할 때 수소가스를 발생하여 연소를 돕기 때문에 수소가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원소 중 연쇄 반응 차단에 의한 소화 효과가 가장 큰 원소는, 자, 소화 효과의 크기 순을 물어본 겁니다. 소화 효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화 효과가, 자,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바로 제일 소화효과가 좋은 것이, 자,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뭐 아이오딘이라고 용어가 바뀌긴 했는데, 자,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그 다음에 브롬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불소가 되겠죠. 자, 이 순서대로 소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번에 요오드. 요오드가 소화 효과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소화 효과와 이제 반대로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 뭐 다른 말로 친화력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순서는 정확하게 이 소화 효과의 순서와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소, 그 다음에 염소, 브롬, 그리고 요오드,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소화 효과의 크기 순과 그리고 전기 음성도, 친화력의 그 크기 순서는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효과가 가장 큰 원소는 4번의 요오드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로 특수이나물에 해당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특수이나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기에 1번에 파라핀, 2번에 금속 칼슘, 3번에 디에틸 에테르, 4번에 농황산. 그래서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죠. 디에틸 에테르가 대표적인 특수인화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에틸 에테르 말고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황화탄소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황화탄소도 특수인화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디에틸 에테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B급 화재는 다음 중 어떤 화재를 의미하는가? 자, 우리 소방에서 화재를 분류할 때 총 4가지로 분류하죠. A급부터 D급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금속 화재. 자, 금속 화재는 D급이죠, D급. 금속 화재는 D급이고요. D급 화재. 그 다음에 일반 화재가 A급이죠. 일반 화재가 A급 화재. 그리고 이제 전기 화재가 C급 화재. C급. 그리고 이제 유류 화재가 바로 B급 화재가 되는 거죠. B급. 그래서 B급 화재에는 유류 또는 가스 화재가 B급 화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의 유류 화재가 정답이 되겠네요. 건축물에 있어서, 자, 화재 시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방화구획의 구획 기준이 아닌 것은, 자, 1번 피난구획, 2번 수평구획,
3번 수직구획, 4번 용도구획. 자, 보기 중에서 지금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방화구획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방화구획의 구획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보기에서 수평구획이나 수직구획, 용도구획 이 세 가지는 자, 모두 방화구획의 구획 기준에 해당이 되지만 자, 1번에 피난구획은 이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제 피난, 말 그대로 피난이죠. 그래서 안전한 대피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구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화구획의 구획 기준이 아닌 것은 1번의 피난구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플래시오버의 지연 대책으로 틀린 것은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화재 현상 중에 하나인데 플래시오버의 지연 대책 아닌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두께가 얇은 가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한다. 가연성. 자, 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연소가 가능하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플래시오버가 더 심해지는 거죠. 더 불을 더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얇으면 불에 어떻게 돼요? 더 취약하겠죠? 그래서 두께가 얇은 것이 아니라 두께가 두꺼워야 되고요. 가연성이 아니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플래시오버가 지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자,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 그렇죠. 내화 구조가 가장 안전한 구조예요. 내화 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 자, 개구부를 적게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화재 확대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구부를 적게 설치할수록 지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불연성 내장 재료를 사용해야 플래시오버를 지연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건축물 화재 시 계단실 내의 연기의 수직 이동 속도는 약 몇 미터 퍼 세컨인가? 자, 이거 연기의 이동 속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연기의 이동 속도입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수평. 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자, 이동할 때의 연기의 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수직 방향이긴 하지만, 이건 계단실. 자, 계단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의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면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연기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자, 그럼 먼저 수평 방향 같은 경우에는 연기의 이동 속도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0.5에서 1m/s 정도가 돼요. 자, 보기 1번이죠. 보기 1번이 바로 수평 방향의 연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수직 방향, 뭐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의 수직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은 2에서 3m/s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실은 어떻다고요? 협소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바로 굴뚝 효과에 의해서 더 빨라요. 대략 3에서 5m/s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단실 내에 연기의 수직 이동 속도는 3번에 3에서 5m/s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